다음은 이제 너구리인데요. 너구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라쿤이랑 너구리 차이예요. 둘 다 외형적으로 보시면은 예, 눈두덩이 주변에 다크서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서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제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 콧잔등을 보세요. 콧잔등은 얘는 어때요? 예, 까맣죠. 근데 너구리는 하얗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주로 서식지가 원산지가 북미예요.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 너구리는 동북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이쪽에 사는 종이죠. 너구리는 객가 동물이고 얘는 미국 너구리과. 과도 완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류학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종인데 단지 이게 좀 생김새가 헷갈려서 많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씩 안타까운 게 지금 많이 개선이 됐지만 과거에 국립공원이나 동물원 가면은 너구리 설명을 해놓고는 라쿤 사진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드림웍스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은 라쿤이고, 요거는 이제 혹시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이라고 보셨나요? 이게 이제 일본 지브리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하여튼 도쿄의 지금 우리나라처럼 신도시 개발 때문에 너구리들이 쫓겨나는 그런 과정을 그렸어요. 하여튼 여기 나오는 애니메이션에는 주인공이 너구리죠. 너구리는 똥을 싸는데 어떻게 싸냐면은 이렇게 무더기가 있어요. 너구리는 특징이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마리가 싼 게 아니라 여러 개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와서 싸서 이제 똥 무더기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시골에 뚝방길 요런 데 갈 때 보면은 누가 이렇게 개똥을 이렇게 버려놨지 했는데 이건 너구리 똥입니다. 이건 너구리 똥에서 이게 뭐냐면은 은행 있잖아요. 은행알. 은행 종자가 그대로 나왔어요. 은행이 되게 독하잖아요. 근데 그걸 너구리가 통째로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에도 볼 수 있듯이 너구리는 잡식성인데 먹는 걸 안 가려요. 그냥 이것저것 다 잘 먹습니다. 너구리 발바닥은 이렇게 생겼어요. 너구리가 객가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기르는 개발바닥이랑 비슷해요. 발자국도 그렇고. 그래서 걔는 어떻죠? 발톱이 돌출해 있고 4개가 찍히죠. 그래서 이게 너구리 발자국이 개발자국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크기가 한 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소형견들하고는 헷갈려요. 근데 이제 중대형견하고는 구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들은 이제 어미가 로드킬로 죽고 나서 새끼들만 구조된 애들이에요. 보시면은 발톱이 돌출돼 있고 4개가 있죠. 요즘에 제가 좀 이게 저도 좀 충격적인 게, 요즘에 겨울철에 우리 패딩 많이 입잖아요. 요게 이제 무슨 털이냐면은 너구리 털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라쿤 털로 소개가 많이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중국에 너구리 농장이 있어요. 농장에서 너구리들 털로 우리가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거죠. 이 너구리 털이, 너구리 가죽이 그렇게 고급은 아니에요. 고급은 아닌데 어쨌든 방한용으로는 쓰이긴 합니다. 이 너구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이 동북아시아에만 분포를 했는데 태평양 전쟁 때 전쟁 물자 필요한 게 이제 겨울철에 이제 방한복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싼 맛에 소련군이 연해주에서 너구리를 많이 잡아다가 썼어요. 그래서 너구리가 번식도 잘하고 생활력도 강하고 하니까 그거를 많이 쓰려고 어떻게 했냐면, 연해주에 있는 너구리 잡아다가
중앙아시아에 갖다 풀었어요. 그 운명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고려인들 운명이랑 똑같아요. 고려인들도 어떻게 됐죠? 연해주에 살다가 강제로 집단 이주를 시켰죠.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로 간 너구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고려인들은 어떻게 됐죠? 어쨌든 거기서 농경지를 일구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남았죠. 너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구리도 중앙아시아에서 번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확장을 해가요. 점점 서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서진해서 헝가리, 폴란드, 독일, 그 다음에 저기 핀란드, 프랑스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유럽에서는 이게 외래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너구리 생태 연구나 이런 질병 연구가 원래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보다는 유럽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여튼 너구리는 지금 유럽에서 하여튼 외래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너구리가 이제 취약한 게 뭐냐면은 이런 질병이에요. 이 친구는 이제 트랩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보시면 어때요? 털이 다 빠져 있죠. 여기 이제 개선충이라는 여기 감염된 건데 여기 걸리면 이제 털이 다 빠지고 막 이게 쩍쩍 갈라지고 진물이 나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걸리면 거의 다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너구리 지금 최대 이슈는 얘들이 개선충으로 인해서 개체군이 많이 감소했다가 또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렇게 파도형을 띄어요. 그러니까 너구리가 이런 식으로 질병에 굉장히 취약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또 너구리가 또 광견병을 보유하고 있죠. 점점 이제 과거에 비해서 남아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요건 미끼 백신을 지금 뿌리고 있어요. 이걸 먹이를 먹으면은 백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그래서 너구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 겪고 있듯이 질병에 굉장히 취약한 동물입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 코로나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원래 그 야생동물에 있던 질병이 인간으로 그 스피로버라고 하죠. 이제 그러니까 인수공통 감염병, 동물도 걸릴 수 있고 사람에게도 옮을 수 있는 병. 그런 게 과연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코로나만 잘 넘기면 될까요? 앞으로 야생에 있던 질병들이 어떻게 또 넘어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좀 최근에 논문도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또 이제 중요하게 좀 숙주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너구리다.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특히 너구리는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패딩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량으로 사육하고 있어요. 그런 농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집단으로 밀집해서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에서 키우죠. 그 과정에서 질병이 어떻게 됐어요? 전파돼서 또 사람한테 넘어올 수 있는. 그래서 좀 우리가 앞으로 인류가 고민해야 될 것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동물을 착취하는 것이 결국 인류의 생존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개념이 하나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원헬스라고. 원헬스라는 개념이 이제 곽강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질병이나 방역이나 우리 사람에 대한 치료만 집중을 했어요. 근데 뭐냐면 결국에는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다 관계망 속에 살고 있죠. 지구라는 작은 별의 관계망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류가 살아남으려면은 중요한 것이 우리 인류만의 건강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건강과 자연의 건강, 요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우리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보건이나 이런 쪽이 이제 우리 사람에만 집중했다면은 결국에는 전 지구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서식지 파괴예요. 과거에 특히 아마존이나 이런 사람의 손이 타지 않았던 곳들도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파괴되고 개발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꼭꼭 숨어있던 질병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결국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오소리인데요. 오소리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소리는 발바닥이 어때요? 뒷발바닥인데 애기 발바닥 같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여기 뒷발바닥인데 앞발바닥은 발톱이 발달해 있죠. 오소리는 땅을 잘 파요. 땅을 파고 얘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그 땅 파서 지렁이 같은 거, 곤충류 같은 거 잘 먹습니다. 그 오소리는 이런 식으로 보자. 여기에 이제 뒷발바닥 찍힌 거고 이게 앞발바닥 발톱이 발달해 있죠. 오소리도 족제비과 동물이에요. 그래서 발톱이 5개가 돌출되어 있어요. 그 오소리는 똥을 주로 이제 전형적인 똥을 어떻게 싸냐면 전형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얘들 먹이 활동하려고 굴을 파요. 굴을 파고는 앞에 이제 그 굴 앞에다가 똥을 싸요. 그래서 이걸 일명 그 오소리 똥굴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이 싸면은 여기 이제 보라금풍뎅이라고 곤충들이 꼬여요. 똥을 먹으려고. 그러면 오소리가 다시 와서 애들 주워 먹어요. 그 오소리는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겨울잠 들어갔죠. 오소리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에요. 어디서 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위 굴 같은 데서 가족 단위로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은 잠을 자고 있고 한 3월 초중순 되면 이제 나와서 활동할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그 오소리 똥인데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종자들이 그대로 나왔죠. 이게 뭐냐면은 그 버찌 있잖아요. 버찌가 익으면 떨어지잖아요. 그걸 오소리들이 마음껏 먹어요. 먹고는 이제 여기저기서 똥을 싸주는 거죠. 그래서 식물 입장에서는 어떤 존재냐면 이런 애들이 자기 후손들을 여기저기 널리 퍼뜨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나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가 맺은 종자가 떨어져서 밑에서 자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어미나무에게서는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동물들이 먹어서 퍼뜨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유전자를 멀리 퍼뜨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야생동물이 왜 중요하냐면은 산림에서 숲에서 숲을 다시 가꾸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 야생동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똥을 싼 데는 그래서 이제 다 이듬해 이제 이렇게 새로운 싹들이 올라와요. 그 다음은 이제 삭인데요. 삭은 고양이과 동물이에요. 기존에 우리나라에 고양이과 동물이 호랑이라든가 표범이라든가 있었는데 다 멸종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야생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삭은 외형적으로는 특징이 이렇게 몸에 검은 점박이가 있고 귀 뒷면이 이렇게 하얀 반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마 쪽에는 이렇게 이제 검은 줄이 있습니다. 육식동물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송곳니가 발달해 있죠. 그 삭은 똥을 보면은 이렇게 가늘고 길쭉한 똥을 싸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데다 싸냐면은 노출된 곳에다 싸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영역 표시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텐데 주로 이제 이런 노출된 지역에다가 이런 삭동이 있는가 그걸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삭은 주로 이제 먹이 대부분은 그 쥐를 잡아먹어요, 설치류. 그래서 이 똥에는 소화 안 된 쥐털이나 뼈 같은 게 엉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삭동이 크기가 긴 거는 막 15cm 막 넘어가거든요, 막. 예. 그러니까 한때는 그 사람들이 막 좀 착각한 적이 있어요. 아니, 표범 아니냐 했는데, 예, 삭동도 이렇게 왕건이는 예, 길게 쭉 뽑아요, 이렇게. 삭은 예, 발바닥이 이렇게 생겼고요. 예, 요게 이제 찍히면은 예, 4개가 찍히는데 그 객가동물하고 다른 것은 객가동물들은 아까 어땠어요? 너구리라든가 발톱을 예, 드러내고 다니잖아요. 근데 고양이과 동물들은 평상시에 숨겨놔요. 숨기고 있다가 유사시에만 이걸 드러내죠. 이게 예, 갈고리 모양이죠. 그래서 한번 먹잇감을 잡으면 어떻게 됐어요? 절대 예. 그래서 이게 이 발톱이 사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밖에 계속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훼손되면은 예, 생존 위협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때는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유사시에만 이렇게 꺼내는 거죠. 그래서 발자국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예, 이쁘게 이제 예, 찍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보시면 예, 윤기가 잘잘 흐르죠. 예, 싼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족제비인데요. 말 그대로 족제비과 동물입니다. 보시면은 족제비 특징은 몸은 전체적으로 황갈색이고 여기 콧잔등 쪽은 까매요. 까만 반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입 주변 아래쪽이 예, 하얀 또 반점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 서식하는 예, 족제비 특징입니다. 족제비도 예, 족제비과 동물 5개가 찍혀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지금 약간 요거는 일그러졌는데 보통은 전형적인 거는 예, 왼발 오른발이 양옆에 나란하게 찍혀요. 이렇게 뛰거든요. 족제비는 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가늘고 길어요. 그 족제비도 좋아하는 먹이가 예, 설치류, 예, 쥐를 많이 잡아먹죠. 그래서 가늘고 긴 똥을 예, 싸요.